Previously. 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월 8만 원짜리 기본소득입니다. 용돈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대표 공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일단 그 첫 공식 일정으로 후보 되신 뒤에 고 노회찬 의원 그 묘소를 찾아가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진보 정치의 동반자로 활동해 오셨는데 만약에 살아 계시다고 하면 지금 시부모님께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노 의원께서? 신봤다, 신봤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출마했을 때 우리 노회찬 후보께서 저한테 신봤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번 이제 대선 반드시 승리하라는 격려를 해주실 것 같아요. 신상정, 신상정, 신상정. 그랬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도 노 대표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대화를 나누셨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최불암 김혜자 씨처럼 노회찬 실장이 부부라고 하시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청주에 한번 네. 이제 예전에 그 출장을 가서 밥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남편분하고 같이 안 왔냐? 아, 제 남편을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구수하게 말 잘하는 머리 이렇게 묶여지는, 그 의원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제가 오해를 받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실제 남편이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 전혀 또 두 분도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번 회차에 진중권 교수가 저희 밤샘 토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언제나 진보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실 거냐, 정의당 후보를 찍으실 거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의당과 지금 앉아가지고 벌써 또 민주당하고 연립정부 세우자 뭐 이딴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죠. 원래 그냥 여기까지 나는 거 정의당 찍을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아우 좀 정의당 하는 거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중권 전 교수한테 한번 지지를 한 표 지지를 한번 호소하시면 어떨까요? 네. 뭐 간혹 저 심상정을 엄청 긁으시는데 그래도 저는 진중권 선생님은 심상정을 찍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뭐 정의당과 심상정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진중권의 최종 선택은 심상정이다. 제가 정식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적극적인 협조 요청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 얼마 전에 이사장직을 물러나셨는데 이를 두고 언론에서 이재명 캠프 쪽에 가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뭐 정의당에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고 싶으신가요? 유 대표는 이제 정의당을 같이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식 소매상으로 있지만 진보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후에 선거판을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아마 결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 쪽으로 올 것이다. 이재명 캠프가 아니라. 제가 적극적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네. 네. 정의당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정의당이 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 민주당과 협력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셨었는데 이 거대 양당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때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의 이해관계 때문에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다당자의 실현을 위해서. 네. 이제는 얼마나 다양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원적인 정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다 공약으로 내셨던 것이고 특히 촛불 광장에서 그 연동형 비례제 개혁의 요구가 광범하게 외쳐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촛불 시민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함께 그걸 구성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제 대선 국면에서 왜 이제 다당제로 나가야 하는지 국민들의 광범한 동의를 구할 겁니다. 저와 정의당이 강력하게 캠페인을 할 거고요. 그 동의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선거법 논의가 다시 진행될 때 시민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네. 대선에서 중심 아젠다로 네.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좀 미미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가운데 이 정의당에서 야심차게 영입했던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좀 튀는 행보가 또 상대적으로 눈길을 끌었었는데 선배 정치인 입장에서 그런 청년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가 유권자가 한 3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국회에는 1%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인이. 그렇기 때문에 청년 소외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청년 비례 할당 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청년 정치인을 배출했고 장혜영 의원, 유호정 의원 두 네. 분. 그래서 당내에서는 사실 우리 정의당이 공직이 기회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헌신한 또 이제 정치인들도 많으신데 이제 과연 이게 6석 중에 2석, 특히 비례 5석 중에 2석을 청년들에게 배당하는 게 맞냐. 그래서 제가 원망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뭐 두 분 정치인은 이제 청년의 감수성으로 지금 국회에 들어온 청년 정치인 중에는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잘하고 있다.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그 선배 입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나요? 어떠세요? 요즘에는 그 잘 지켜보는 것이 격려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꼰대다 뭐 그렇게 되나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잔소리가 될 수 있고요. 스스로 겪으면서 그들의 감수성을 가지고 터득해가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네. 지켜보고 또 네. 꼭 필요할 때 네.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10년 수배 생활에서 여성 정치사범으로는 최장수 이제 수배자였어요. 전담 수사팀이 2팀이나 구성돼 있었고 굉장히 엄혹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국회 밖에서 아무리 외쳐대도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